자, 우리 이번 강은 지난 강의에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는 이제 세무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난 강에서는 이제 세무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다라고 그랬죠. 기업회계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입금, 비용을 송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비용을 송금.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어떤 말 썼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란 말 썼어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그죠? 그래서 수익과 입금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이 있다. 틀린 걸 조정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입금 산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죠? 입금 산입.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입금 불산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입금 불산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럼 입금 산입의 뜻을 정의를 해드리면 입금 산입은 기업회계상 여기에서 수익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보는 것, 입금인 것, 네. 이것을 우리가 입금산입이라는 말을 써요. 입금산입. 대표적인 걸 하나씩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이상은 차차 배우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니에요. 뭐에 속하느냐면 자본잉여금에 속하죠. 자본잉여금에 속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잉여금에 속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뭐에 속하느냐면 얘가 입금 항목이에요. 입금 항목.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항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입금 산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입금불산입은 뭐냐면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 아닌 것. 얘네는 입금이라는 말 썼으니까. 자, 기업회계에서 수익이지만 뭐 예를 들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그쵸?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런 것들은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입금 불산입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얘는 입금 산입이었었던 거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들 하나씩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과 입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입금 산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입금 불산입이 있다. 비용과 송금도 똑같은 게 있고 뭐가 있냐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걸 조정하는 게 세 번째 송금 산입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송금 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송금 산입. 송금 산입은 자,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을 뭐라고 하죠? 송금이라고 하죠. 송금인 것, 비용인 것. 이것을 우리가 송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비용은 아니지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얘는 자산이죠. 말 그대로 자산이에요.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산이 아니라 송금이에요. 송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송금산입.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었죠? 송금불산입이 있어요. 송금불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금불산입. 자, 이 송금불산입은 뭐냐면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 아닌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송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송금인 것, 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의 반대가 뭘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 아니라 우리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송금 불산입이다. 자, 뜻을 정리를 잠깐 동안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입금의 차이, 비용과 송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 조정의 네 가지.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얘가 이제 법인세법이었었어요. 그렇죠?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1번, 법인세법 2. 우리나라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라고 그랬냐면, 법인세법이 우리나라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단기 순이익 플러스 입금 산입,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세무조정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마이너스 이제 밑에 뭐 들어가냐면 2월 결승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작년에 적자 본 거, 올해 이전에, 단기 이전에 적자 본 거 2월 결승금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마이너스 2월 결승금 마이너스 비과세 소득이 혹여나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비과세 소득. 자, 마이너스 2월 결승금 마이너스 비과세 소득 마이너스 소득공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고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해주시면 법인세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법인세 2를 선택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을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나왔었던 세무조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세무조정, 수익과 입금의 차이, 비용과 송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걸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하고요. 입금 산입의 뜻입니다.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서 입금으로 보는 거, 자기주식, 처분이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일단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입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 아닌 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과 같은 거. 송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인 거, 퇴직연금 운용자산, 비용 아니잖아요. 자산이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으로 봅니다. 즉 비용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송금불산입은 뭐예요?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 아닌 거,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과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이렇게 단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단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은 각 3년도 소득금액, 마이너스 2월 결승금 마이너스 비과세 소득, 마이너스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해주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산출세액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강의에 했었던 세무조정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소득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처분이 뭔지,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과 함께 소득처분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법인세법은 거의 꽝이에요, 꽝. 자, 볼까요? 이제 소득처분. 말 그대로 소득을 처분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잘 보세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단기 순이익을 처분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익 처분이라는 말을 쓰죠. 단기 순이익을 처분하는 것을 이익 처분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이익 처분할 때 적금도 들어가고요. 적금도 들어가고 배당금도 주고 그 다음에 뭐도 줍니까? 상여금도 주고 성과급, 뭐 대표이사 성과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거를 법인세법용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입금.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송금. 그죠? 수익을 입금, 비용을 송금.
단기 순이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라고 했어요.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 이익 처분을 얘네는 어떤 말 쓰느냐면 소득 처분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익 처분을 얘네는 소득 처분이다 라는 말을 써서 소득 처분할 때 적금 들어가는 걸 얘네는 유보라는 말을 쓰고요. 유보시킨다. 적금 들어가는 건 쓰지 않고 잠시 돈을 유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보라는 말을 쓰고요. 배당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배당금 그 다음에 상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급이라는 글자는 여기서 빼야 돼요. 자, 이게 소득 처분의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얘가 기업회계 기준이잖아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이란 말 써요. 자, 법인세법에서는 똑같은 말을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처분하는 걸 이익 처분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이익 처분에 적금 들어가고 종업원 주주들 배당금 지급하고 대표이사 상여금 지급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법인세법 용어로 바꾸면 이익 처분을 소득 처분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익 처분을 소득 처분이란 말 쓰는 거고요. 여기에는 유보와 배당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상여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예제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해드린 게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간단하게 해드린 게 있어요. 자, 보통 예금 1억 원, 대변의 자본금 1억 원. 이거는 뭐죠? 회사를 1억 주고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를 1억 주고 차렸어요.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억 원, 대변에 자본금 1억 원, 자본금 1억 원, 회사를 1억 주고 차렸어요. 매출이 3억 발생을 했죠. 차변에 보통 예금이 3억, 대변에 매출이 3억입니다. 회사 차리고 곧바로 매출이 3억이 발생을 했고요. 종업원의 급여 등을 1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억, 대변에는 보통 예금 1억 지급을 했고요.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서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을 좀 2천만 원어치 샀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2천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2천만 원 이렇게 샀습니다. 주식을 샀더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공정가액이 3천만 원이에요. 주가가 공정가액이 3천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3천만 원짜리. 그러면은 2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이 됐으니까 12월 31일에 3천만 원이 됐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이 되겠죠? 1천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1천만 원이 되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자, 요 거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차변에 보통 예금 1억, 대변에 자본금 1억, 회사를 1억 주고 차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3억, 대변에 매출 3억, 3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급여를 1억 줬습니다. 여유돈이 조금 있어서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2천, 보통 예금 2천. 그랬더니 결산 때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만큼이 올랐어요. 올랐을 때 분계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천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이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얘를 저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비용, 수익입니다. 나머지는 자산부채잖아요. 나머지는 자산이니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산 자본이니까 수익이 여기 3억 원이 가죠. 수익의 매출이 얼마 가면 되느냐면 3억 원이 갑니다. 자, 비용에는 매출이 3억 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1천만 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1천만 원이죠. 그죠? 급여가 얼마 들어가죠? 급여가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급여가 1억 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3억 1천에서 1억 빼면 2억 1천만 원이 나오죠. 2억 1천만 원의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게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그럼 이익경험 처분계산서에서 여러분들 이익경험 처분계산서가 뭔지 알죠? 네, 이익경험 처분계산서에서 봐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이 2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익 처분을 해줄 때 적금을 만약에 1천만 원 들어놨어요. 1천만 원. 적금을 1천만 원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2억을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익경험 처분계산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익경험 처분계산서가 돼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에 뭐만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입금에 매출만 들어가요. 매출만. 얼마 들어갑니까? 3억 들어가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안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된다고 했어요. 입금 불산입. 머리 입금 불산입할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얘 봐요. 수익에 매출 3억 원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안 들어가잖아요. 가짜 이익이니까 세금 내는 걸, 그쵸? 가짜 이익이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금 불산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0만 원을 여기다 따로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써면 조금 더 낫을 텐데 그냥 따로 썼어요. 손금의 급여가 얼마 들어가죠? 급여가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손금의 급여가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억이죠.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손금에는 급여가 1억 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2억 원이 나오죠. 각 3년도 소득금액은 2억 원이 나와요. 그 2억 원에 대한 소득처분은 2억 원에 대한 소득처분 아까 2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익 처분을 적금 들어놓고 배당금 지급했듯이 얘도 소득처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여금 준 거는 없고요. 배당금 준 건 변동이 없는 거잖아. 이건 주주한테 배당금을 준 거니까. 주주한테 배당금을 준 거니까. 그쵸? 그런데 적금 들어가 있는 게 얘는 1,000만 원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0만 원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는 적금을 1,0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계산해보니까 적금 들어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가짜 돈 갖고 적금 들어간 거잖아요. 가짜 돈. 가짜 돈 갖고 적금 들어갔으니까는 적금 들어간 걸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처분에서 유보를 빼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소득처분은 괄호 열고 이렇게 씁니다. 괄호 열고 마이너스 유보라는 말을 써요. 뺀다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이너스 유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짜 적금이잖아요. 가짜 이익 갖고 적금 들어간 거 이렇게 보시면 그쵸? 그러니까는 이 적금은 가짜니까 빼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소득처분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소득처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무조정이란 말 쓰는 거고요. 여기까지를 세무조정이란 말 쓰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면 소득처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소득처분이란 말 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제 문제를 갖고 설명을 해드렸을 때 매출과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으로 갖고 그 다음에 급여가 비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단기 순이익은 2억 1,000만 원 나왔어요. 이 중에서 배당금으로 2억을 줬고 1,000만 원은 적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상여금은 안 줬습니다. 자, 이걸 법인세법으로 바꿨더니 매출은 3억이 그대로 가는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가짜이익이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세무조정, 입금불산이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 1,000만 원까지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여는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각 3년도 소득금액이 2억 원이 나오죠. 그래서 소득처분할 때 얘는 배당금 준 거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상여금도. 근데 이거 가짜 돈으로 적금 들어간 거니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라는 말을 써요. 세모 유보가 세모가 아니라 이거 세모라고 읽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라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아, 빼는 거구나. 입금불산입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유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헷갈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강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요 구조, 가짜 이익 갖고 적금 들어간 거. 그러면 법인세법에선 빼야 된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라고 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칠판은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 칠판은 일단 지우고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에서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쵸? 주식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입니다. 주식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 근데 세금과 공과가, 그쵸? 네. 뭐 이렇게 내비둬 볼까요, 일단? 과태료를 2,000만 원 낸 게 있어요. 과태료를 2,000만 원 낸 게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가 2,0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0만 원, 얘는 과태료를 냈어요. 과태료를 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1,000만 원 낸 게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 1,0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고 얘는 자동차세예요. 자동차세를 납부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과태료도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도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급여, 자 매출 3억 원에 급여가 1억 원이고요. 세금과 공과가 토탈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세금과 공과가 토탈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3억 원에서 1억 빼면 2억이고 2억에서 3천만 원 빼니까 1억 7천만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에요. 이거 이해 가세요? 1억 7천만 원이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이 당기 순이익을 처분할 때 적금을 1천만 원 들어갔어요. 적금을 1천만 원 들어갔고요. 1천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역시 상여금은 안 줬어요. 줬습니다. 자, 이게 기업회계 기준이잖아요. 지금 칠판에 쓴 거는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다 뺐어요. 뭐 벌과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뺐더니 당기순이 1억 7천만 원 나왔고 1억 7천만 원 이익 처분할 때 적금으로 1천만 원 들어갔고 배당금 1억 6천만 원 줬습니다. 성과금은 안 줬어요. 자, 이걸 법인세법으로 바꾸면 매출 3억 원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송금에 세금과 공과가 얼마만 들어갈까요? 자동차세는 인정이 되지만 과태료는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1천만 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1천만 원만. 세금과 공과가 1천만 원만 들어가요. 그러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1억 9천만 원 나오죠. 각 3년도 소득금액이 1억 9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배당금 지급한 거 1억 6천만 원 변동 없고, 그죠? 배당금 지급한 거 1억 6천만 원 변동 없고, 적금 들어간 것도 1천만 원 변동이 있고, 가짜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가짜 이익이 없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1천만 원 변동이 없어요. 상여금은 안 줬고요. 맞아요? 자, 봐요. 여기는 가짜 이익이 없으니까 뺄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적금 들어간 거 1천만 원 맞죠? 배당금 지급한 거 1억 6천만 원 맞죠? 상여금은 안 줬고요. 근데 여기 얼마 부족합니까? 각 3년도 소득금액 1억 9천이기 때문에 여기 2천만 원이 부족하죠? 이런 걸 그냥 뭐라고 하느냐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타 사회 유출.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뭐를 송금 불산입할 거니? 세금과 공과. 과태료입니다. 괄열고 과태료.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천만 원. 여기까지는 세무조정인 거예요. 소득 처분을 할 때 괄열고 닫고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이 뭔가요? 네, 지금은 고민하지 마세요.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소득 처분이다 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 이걸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걸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적금 들어갔잖아요. 배당금 주고. 가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적금 들어가고 배당금 줬어요. 자, 근데 비용 중에 세금과 공과가 인정이 안 돼서 1억 9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적금 들어가는 것도 건들 수 없고 배당금 준 것도 건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만큼을 그냥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과태료 2천만 원까지는 세무조정, 괄열고 닫고 기타 사회 유출은 소득 처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고 많이들 어려워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강부터 이 소득 처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